네, 안녕하세요. 이대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조연혜입니다.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있는 저희 서울병원에서는 코로나 환자들에 대한 특별 기획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롱코비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대 서울병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코로나 웰케어 클리닉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담당하고 계시는 김선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선영입니다. 저는 주로 정신신체 장애와 수면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신과적으로는 이 롱코비드라고 하는 게 신드롬처럼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실제로도 어떤 환자들이 이렇게 롱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하는지, 네. 어느 정도의 환자분들이 내원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롱코비드 신드롬의 정의는 저희가 이제 공론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WHO의 개념을 많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 이후에 이제 3개월 이내에 이제 증상이 시작이 되고, 이게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저희가 이제 롱코비드라고 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상은 이제 저희가 불면, 우울 불안, 그리고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인지 기능 저하, 최근에는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중환자실 이런 데 있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인 외상으로 좀 느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 유병률은 저희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최소 한 20%에서 한 80%까지 호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코로나를 앓고 나서 그러면 롱코비드 때문에 또 힘들어지시는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한 2년 전부터도 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고 많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쵸. 코로나 네. 블루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고, 네. 사실 그 전부터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네. 이제 현대시대에 우울증이 좀 많이 빈도가 그렇죠. 높아지고 네네. 있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런 일반적인 우울증이랑 그때 이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겪었던 코로나 블루와 네. 그리고 이게 다 지난 다음에 또 생긴 이 롱코비드랑 네. 혹시 구분을 할 수 있거나 뭔가 차이점이 있거나 한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이제 일반 우울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든 없든 간에 우울하고 흥미가 저하되는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고, 이게 이제 일상 기능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일반 우울증이라고 하고 주요 우울 장애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요, 이제 우울감의 이제 원인으로서 코비드-19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롱코비드 신드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 이후에 이제 우울 불안한 상태가 이제 발생이 된 건데, 이런 분들 이제 임상에서 보면은 이제 신체 증상을 같이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건강염려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호소하시면서 좀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통 그 코로나 블루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듣게 되면 네, 원인이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뭐 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그렇죠. 네. 뭐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앓지는 않았고 저희 아이가 이제 앓고 넘어가긴 했는데, 네네. 약간 좀 오히려 이렇게 헛센세를 띠면서 네네. 걸리고 나니까 좀 더 안정적이 된 느낌은 있었거든요. 오히려 약간 안정적인 아예 이렇게 느낌이요. 다 지나가니까 이거 이렇게 뭔가를 계획을 해놨는데 그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때 이렇게 돼서 학교를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은 약간 걱정을 덜 해도 되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걸렸을 당시에는 네네. 그런 막 증상들을 트리트하는데 되게 노력을 했지만 네네. 지나고 나니까 사실은 조금 더 약간 마음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생각보다 다른 분들은 그런 약간 다른 증상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해서 불안도가 더 높아지는 상태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블루일 때는 이제 감염 자체에 대한 어떤 불안과 낙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확산이 되면서 확진자가 거의 그 전체 인구의 한 30% 이상이 됐잖아요. 감염에 대한, 확진에 대한 불안과 낙인 이런 거는 조금 줄었는데, 확진 이후에 새로운 신체 증상이 막 나타나니까 이거 자체에 대한 이제 불안이 이제 올라오는 양상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롱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하는 신드롬의 주요한 원인은 새로 생긴 신체 증상들일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염려적인 호소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원인은 저희가 이제 어떤 생물학적
적인 기전으로 확실히 알려진 거는 사실은 없어요. 아직 없는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보고된 거는 이제 확진 이후에 그 바이러스가 직접 뇌에 침투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염증 반응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뇌 미세혈관의 그런 혈전증 이런 것 때문에도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사회적인 격리나 내지는 뭐 치료 과정에서 중환자실 케어를 받으셨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이런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심해지면서 되게 대두됐던 그 사회 문제가 그 결혼식 이렇게 제한되고 취소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실제로 많이 막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가요? 장례식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진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그쵸. 사실은 뭐 염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볼 수도 보고, 없고. 이렇게 충분히 마음에서 보내드리고 하는 부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은 있었습니다. 네. 수험생분들도 많이들 힘들어 하신다고 어, 시험 굉장히. 날짜에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불안도 상당히 많이 있으시죠. 이번에 수능 보시기 전에 상당히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진짜 되게 당연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대소사로 이제 범위가 커지거나 이렇게 되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능 더 크면은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이런 게 막 걸려 있게 되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거의 막 몇 년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거의 한 국민의 30% 정도가 앓고 넘어가고 있는 코로나인데 특히나 이렇게 뒤에 생기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롱 코비드가 많이 생기는 그런 유형이 있을까요? 위험도가 높은 그런 분들이라던가. 네,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코로나19를 굉장히 심하게 앓으셨다면 그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염 초기에 혈액 내에 어떤 바이러스 수치가 굉장히 높았던 경우나 자가 면역 항체가 있어서 그 자가 면역 반응이 굉장히 심했던 분들은 이런 후유증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나이대나 성별로 또 다릅니다. 그 위험도가. 취약성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겠는데요. 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으시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두통이나 복통, 그 다음에 우울 불안을 앓으실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신건강의학과 이제 질환을 좀 앓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취약한 환자군에 속하시는 분들이 이런 신드롬을 좀 극복을 하시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권해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조금 임상 현장에서 강조를 하는 거는 일주기 리듬을 좀 지켜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일주기 리듬을 지킨다는 것이 정시에 이제 일어나고 정시에 주무시는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적인 격리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재택근무도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오전 늦게까지 주무시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밤에 잘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낮에 일어나시면 굉장히 무력하고 피곤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우울 불안에 좀 취약해지게 될 것 같아요. 낮잠 시간은 저희가 20분을 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20분을 넘지 마시고 원래 낮잠 주무시고 굉장히 졸리시잖아요. 맞아. 또 막 이렇게 졸린 그 수면 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가 이제 지속돼서 또 일하실 때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커피를 드시면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커피 드시고 낮잠 한 20분 이내로 주무시면 업무 효율을 상당히 높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거 많이 권유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운동은 사실은 우울증에 이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행동 활성화 치료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 그 성취감과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만족을 얻고 그러면 그 행동을 강화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울감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뇌에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활성화되게 되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저는 운동하라고 말씀드릴 때 주 3회 그리고 숨이 찰 정도로 그렇게 한 50분씩 한 번 할 때마다 그렇게 권유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롱코비드 신드롬으로 이제 오신 분들은 사실은 호흡기 증상이나 뭐 순환기 증상을 많이 같이 호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좀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햇빛을 쐬면서 걷는다던가 아니면은 아주 약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강도를 좀 높이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 과에서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모호한 증상들을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한 원인을 좀 찾아서 좀 불안한 거를 줄이려고 검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잔기침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혹시나 내 폐에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그래서 뭐 CT를 찍으신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으셔서 네.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네네.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이런 불안도 같은 걸 좀 낮추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은 새로운 신체 증상이 있으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혹시나 뭐 최악의 질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초기에 관련된 검사를 다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질적인 검사를 받아보시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지시고 이제 일상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상에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게 확인이 됐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신체 증상에 대해서 계속 몰두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악의 상황을 계속 하루 종일 가정한다던가 뭐 이런 인지 과정이 좀 보이시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이제 내원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김선영 교수님 모시고 롱코비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나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뇌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홀로 이제 작용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신체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뇌도. 그래서 몸이 아프시면은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 정신적인 증상이 막 혼재돼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웰케어 클리닉에서는 이제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진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시면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힘드시거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럽다 하시면은 그거를 뭐 수치스러운 치부로 생각하시거나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전이랑은 다르게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이 좀 낮아졌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옛날처럼 이제 질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힘드시거나 불편하실 때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뭐 격리나 이런 부분은 내향형들은 더 괜찮으시겠죠. 외향형들이 더 힘들지 않으실까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미리 약간 준비가 된 자와 밖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사람의 차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교수님 혹시 내향형이신가 봐요. 근데 저는 해보면 이가 나오긴 이가 나오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아요.